안녕하세요. 어느 별에서 왔니? 소설가 김윤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밸런스를 추구하는 맥시멀리스트 8번 사자성 이은비입니다. 다 했어. 여러분, 우리 은비 게스트님이 세 번째로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세 번째 만에 드디어 닉네임을 안 써줄 것 같아요. 안 틀리고 했네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게스트를 시작해서 이제 슬슬 패널이 되어가는 느낌인데, 네, 앞으로의 활약을 또 기대를 해보면서,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랜만에 그 유명인 성격 분석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 아이돌 그룹 위너라고, YG 소속 4인조 그룹 이제 멤버들 성격 유형 분석과 그리고 역유형 특집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 역유형이 그 3대 본능적 변형 있잖아요. 자기 보존, 성적, 사회적 본능 중에 이제 각 유형별로 이제 한 가지씩 역유형이 있어요. 근데 그 특집을 이제 사실 전부터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왜냐면 역유형이 진짜 중요하고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했는데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너에 별로 나는 관심이 없어도 역유형을 공부를 하시려면 반드시 위너 편부터 보셔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영업하시는 건가요? 아니, 진짜 영업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방송의 좀 특징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댓글을 보고 되게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저 방송에. 뭐냐면 이렇게 좋은 방송이 왜 구독자가 안 되냐고 어떤 분이 너무 고마운 거지. 그분은 이제 이 방송을 너무 좋아해서 하신 말씀인데 정말 그게 너무 맞는 말이더라. 만말에 알고는 있었지만 충격을 받고 그래 왜 이렇게 구독자가 물론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지만 이렇게 생각보다 적을까? 이게 내용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영업을 원래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딱히 늘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 있다니까 없다고 자꾸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내가 볼 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영상이 너무 길어. 막 진짜 1시간 넘고 이러는데 요새 누가 유튜브를 1시간 넘는 방송을 올려요. 요새는 15분만 넘어가도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터 이렇게 좀 짧게 좀 올려라. 이게 너무 진입장벽이 높은 거지. 사실 원래 보시던 분들이야. 원래 또 우리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쩌다 20분짜리 올리면 되게 실망하시고. 맞아요. 저도 벌써 끝났어? 하고 그쵸, 너무 그쵸. 짧으면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데 이게 너무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좀 이게 구독자 수가 빨리 안 느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짧게 잘라서 올리려면 얼마든지 올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번 방송만 해도 그 5대 성격 특성 특집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5가지니까 최소한 그 5가지로만 잘라가지고 뭐 외향성, 신경성 이렇게 잘라서 올리면은 2개였던 게 5개가 되는 건데 그렇게 잘라서 올리면 사실 짧게도 올라가고 여러 편으로 올릴 수 있고 좋죠. 근데 제가 그렇게 굳이 안 하는 이유가 뭐 자르는 게 귀찮겠어요? 그거 얼마든지 그냥 뚝 자르면 되거든요?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왜 그렇게 안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다 보고 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진짜 그 말이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외향성, 신경성, 뭐 성실성 이렇게 올리면 찾아보는 분들은 쉽겠지만 그냥 외향성만 보고 뭐 신경성 궁금하면 신경성만 보고 이렇게 보는 용도의 방송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지식이라는 게 요즘에는 더군다나 너무 단편적인 지식 위주로 돌아가니까 사실 지식이라는 게 뭐는 뭐고 뭐는 뭐고 이렇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제대로 된 지식이라는 거는 체계가 중요하고 맥락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외향성이 이런 거구나라고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5대 성격 특성을 공부를 하면 다른 것도 다 보고 이게 이거랑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런 맥락 안에서 외향성이 있는 거구나를 알아야지 제대로 외향성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할 때도 애니어그램 할 때도 너무 4번이라고 4번 것만 디귿다 파지 마라. 다른 것도 다 알고 그 맥락 안에서 4번이 뭔지를 알아야 4번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 4번이 이런 거다라고 단편적으로 아니까 엉뚱한 소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이런 거 있죠. 타임라인 좀 적어달라. 그런 요청이 있는데 제가 타임라인을 적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우리 방송은 내용도 방대하고 이렇게 여러 번 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이제 그 궁금한 부분 찾아볼 수 있으니까 보고 이렇게 타임라인을 밑에다 이게 막 댓글로 적어주고 은비도 그런 걸 해주고 그랬는데 그런 걸 적는 거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굳이 적어드리지 않아요. 앞으로도 안 적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왜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타임라인 적어놓으면 그냥 지나가다 보시는 분들이 그냥 그 부분만 찾아보고 이 부분만 찾아보고 그러실 수 있는데 그렇게 보라고 만드는 방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걸 제가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안 적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요청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근데 이게 이런 지식 방송 되게 많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이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뭐 의학이라던가 이런 정보 방송이 많잖아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중에 5번형 되게 많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내가 그런 걸 보다 보면 다른 채널을 보다 보면 5번이 방송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항상 해. 맥락이 중요하다, 체계가 중요하다, 처음부터 안 보고 뜬금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 처음부터 보세요. 처음부터 보세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 그런 분들 방송이 사실 그렇게 꿀잼은 아니거든? 그치. 근데 엄청 유익하고 진짜 체계적으로 빡빡 짜여있고 이분들은 계속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보라는 걸 강조를 해. 그리고 약간 그런 잘 이해 못하고 맥락 없이 물어보면 약간 짜증내시더라고. 여러분 전 짜증은 안 내잖아요. 그냥 답변을 안 합니다. 저는 그분들 약간 짜증내시는 분들도 꽤 많아. 5번들이 좀 짜증이 많거든요. 예민하네요. 왜 공부 안 하고 쓸데없는 거 공부하고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거는 얼마든지 나도 도움이 되니까 오케이인데 그래서 나는 그 마음을 너무 알겠는 거야. 기본은 하고 알아. 그렇지. 왜냐면 맥락이 중요한 거니까. 내가 알려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왜 여규형 특집을 하면서 위너를 끼워 넣었는지 그 이유를 말을 하자면 일단 왜 위너를 했냐. 제가 위너를 좋아합니다. 제가 위너를 엄청 좋아해. 사실 거의 저 아이돌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이돌 좋아하고 여러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사실상 위너가 저의 최애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모르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몰랐어요. 다른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진이라고 하잖아요. 본진이에요. 위너가 2014년에 데뷔했는데 그러면 지금 거의 내년이면 10년 차인데 물론 이제 제 본진이 이제 빅뱅이라고 전부터 그랬었는데 빅뱅이 물론 본진이긴 한데 사실 빅뱅은 없는 거죠. 이제 뭐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돌적으로 팬질할 만한 위치도 이미 옛날에 아니었고 그래서 사실은 위너 데뷔 이후로 위너가 계속 저의 최애였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위너 얘기 한 적 있긴 있어. 멤버 분석 다른 그룹이랑 이렇게 같이 해서 한 적 있거든요. 예전 방송에. 근데 내가 위너를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지는 사실 몰랐더라고. 얘도 나랑 뭐 얼마나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는데. 왜냐면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그 과몰입을 되게 많이 하는데 주변에 얘기를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누구 좋아하면 다 얘기하거든요. 모두에게. 진짜 맞아. 나를 모르는 사람도 그 좋아하는데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러시지 않으니까 그냥 뭐 그냥 팬 정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고 얘기를 안 했어. 왜 얘기를 안 했냐면은 사실 남들이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서 약간 미안하지만 위너가 요즘 그렇게 핫한 아이돌은 아니어서 왜냐하면은 이 친구들이 데뷔했을 때는 이제 빵 떴어. 데뷔하자마자 YG에서 작정하고 낸 그룹에서 떴지만 사실 중간에 얘네가 멤버도 한 명 탈퇴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YG가 망조를 탔지. 얘네랑은 상관없이. 그러면서 사실은 기대한 만큼 활동을 많이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 중에 멤버 2명이 군대를 갔다 오면서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못하니까 어차피 남들도 관심 없으니까 뭐 얘기해봤자 모르겠지 하고 안 했던 거야. 내가 이렇게 영업을 못해. 사실 내가 내 방송도 이렇게 영업을 못하는데 뭐 위너 영업은 YG가 해야지 뭐 내가 뭐 알게 뭐야. YG는 영업을 못하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그동안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지금 최근에 7년이 이제 보통은 요즘에 계약을 7년으로 하잖아요. 근데 계약이 다 끝났는데 4명이 다시 다 재계약을 하게 됐고 다들 군대들도 갔다 왔고 나이들도 먹었고 그러니까 약간 YG에서 얘네를 이제 놓은 것 같아. 알아서들 해라 이제부터.
그래서 원래 YG가 막 이렇게 예능 같은 거 출연 진짜 안 시키고 진짜 비싼 척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짜증나는 일인데. 팬으로서 너무 짜증나는 그쵸, 일인데. 소스를 줘야지. 그래. 우리끼리는 알긴 아는데 남들이 모르잖아. 그랬는데 이제 얘네가 군대들도 다 이제 제대도 했고 이러면서 이제 작정을 한 거야. 이제부터 진짜 우리 맘대로 제대로 해보자 이래가지고 요즘에 예능에 틀면 다 나와, 위너가. 너무 좋아요. 그죠? 온갖 데 다 나오는데 얘네가 마침 금쪽 상담소, 그 오은영 선생님의 금쪽 상담소에 얘네가 나온 거예요. 몇 달 전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가 또 오은영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래요. 그리고 나는 그거를 너무 두근거리면서 봤던 게 나도 얘네를 한 7, 8년을 팬으로서 지켜봐 왔잖아. 나도 성격을 분석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과연 분석한 거랑 오은영 선생님이 분석한 거랑 얼마나 일치를 할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선 봤는데 너무 많이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자신감을 얻고 아 이거 내가 네, 털어도 맞아, 되겠구나. 맞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요즘에 인기 있는 뭐 오마이걸, 세븐틴 이런 애들도 제가 되게 좋아해서 얘네들도 뭐 멤버들 성격 분석해주세요 요청도 받고 저도 하겠습니다라고는 했는데 사실 또 내가 이놈의 성격에 그냥 하면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야. 그렇게까지 정보가 많지 않으니까. 내가 막 위너처럼 막 전 멤버를 그렇게 오랫동안 판 게 아니라서 주저하고 있던 차에 마침 이제 정말 이거는 깊이 있게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게다가 여기형 특집 원래 안 그래도 은비랑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여기형이잖아. 네, 8번 사회적 분은 그리고 본인 여기형 콜렉터래요. 맞아요. 친구들 중에 여규형이 유독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규형에 대해서 되게 잘 알기도 하고 그러고 있던 차에 근데 위너 중에 여규형이 4명 중에 2명이 여규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잘됐다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으니까 연계해가지고 방송을 짜보자라고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은비가 아이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그룹도 잘 몰랐어요. 예전에 근데 그 금쪽 상담소로 민호를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얘가 많이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기본은 알아야 되니까 요 내용 갖고 할 거야 라고 줬어요. 금쪽 상담소 영상을. 근데 이분이 입덕을 한 거야. 나름 입덕이면 입덕이야. 어차피 아이돌 별로 안 좋아하잖아. 맞아. 근데 영상 다 보고 여기가 아이돌 덕질하는 스타일이 원래 아니에요. 네. 근데 이상하게 맨날 이렇게 재밌는 소스를 또 성격하고 저는 성격 심리 덕후인 거잖아요. 그걸 같이 이렇게 싹 주니까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잘생기고 발랄한 친구들의 영상과 음악과 그치. 성격 유형 분석까지 딱 해서 주니까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영업을 이렇게 지인으로 그렇지. 하시는 거. 나는 진짜 영업할 될 거라고 기대를 안 했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멤버들 성격이 은비 취향에 맞았어. 맞아요. 어떻게 딱 다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가 얘가 또 막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른 민호 또 막 영상 찾아보고 막 난리가 난 거여서 내가 잘 됐다. 걸려들었다. 걸려들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내 최애 영업도 하고 방송 내용도 이렇게 알차게 준비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자. 결론이. 결론은.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금쪽 상담소에 나왔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위너 멤버들 성격 유형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이제 얘네가 금쪽 상담소에 고민거리가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고민 내용이 이제 같이 그룹을 한 지도 오래 지났고 재계약도 했는데 뭔가 멤버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고민이었어. 근데 사실 이게 아이돌 그룹이 의사소통이 되게 잘 되는 그룹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맞아요. 서로 좋아서 모인 것도 아니고 솔까말. 비즈니스인데. 비즈니스인데 너무 오래 붙어 있어야지 되고 너무 또 이 아이돌이 진짜 극한 직업이잖아요.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극한 상황이 다 경쟁자고. 맞아. 불안하고 항상. 그래서 근데 그 아이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그런 데서 좀 공개적으로 상담받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놀랐어요. 그쵸. 우리 아이돌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내용도 좀 그래서 대충 겉핥기로 나오려나 싶었는데 또 그건 아니잖아요. 맞아. 되게 심각한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이제 진짜 데뷔한 지도 오래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무슨 이미지 메이킹을 할 것도 아니고 팬들도 사실 알 거 다 알고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좀 털어놓고 그런 신비주의를 벗고
좀 진짜 오래 가는 기반을 마련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되게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진짜 나와서도 깊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잘 봤는데 이제 왜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위너가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제가 뭐 아이돌 그룹 덕질을 얼마나 오래 많이 해봤어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30년째 지금 아이돌 덕질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은 사실 멤버 사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지. 아, 그쵸. 나와서 진짜 사이 나쁘면 거기 그러니까, 앉아서 그런 얘기 못 어떡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성격적인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갈등을 잘 얘기를 해줬는데 일단은 멤버별로 한 명씩 보면은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순서도 있는데 첫 번째로 위너 보통 이제 강승윤이랑 송민호만 이제 여러분들 아시고 나머지 두 명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한 명 이제 김진우라는 애가 있어. 그 진우가 나이 제일 많은 친구고 얼굴 마담이죠. 엄청 예쁘게 진짜 인형처럼 잘생긴 YG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인물인데 이 진우가 나와가지고 진우는 이제 일단 성격 유형부터 얘기를 하자면 애니어그램으로 9번이에요. 너무 9번. 너무 9번이야. 아마 날개도 없는 것 같아. 저도 못 찾았어요, 그쵸? 날개. 아주 정구번에다가 자기보존이에요. 9번 자기보존이 자성인데 굳이 따지자면 사회적 본능 내가 볼 때 낮고 근데 성적 본능이 높은 건 네, 아니야. 맞아요. 높진 않아요. 그냥 자기보존 몰빵 9번이니까 되게 9번 같은 9번인데 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이제 다른 멤버들이 다르게 얘기를 했는데 진우가 딱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 그냥 싸울 만한 일 자체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는 얘기를 안 한다. 9번다운 얘기죠. 그러면서 개인적인 고민이 본인이 요즘에 너무 정신적으로 힘든데 그게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최근에. 근데 할머니가 사실 돌아가신 거는 뭐 할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어렸을 때 키워주셨고 좋아하는 할머니긴 했지만 근데 뭔가 자기가 그 이후로 그냥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애도하는 거에서 그 정도가 아니라 뭐가 끊어진 것처럼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되게 중요한 말을 했어. 근데 이런 거는 무슨 상담받을 수 있는 고민은 아니지 않냐. 그거 보자마자 듣기만 해도 무슨 말이야. 듣기만 해도 너무 노답 9번 드립이잖아.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프다는 건데 이게 무슨 해결이 될 수 있는 고민이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되게 회의적으로 보는 거지. 아, 그쵸. 그리고 이게 뭐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고라는 그치.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지금 감정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그치. 9번들이 그런 거를 다 회피하잖아요. 정작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회피하고 뭐 이런 거를 구구절절 얘기하고 분석하는 게 뭔가 소용이 있겠냐. 그러니까 되게 전형적인 9번의 그런 회의거든. 들였다 파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덮어놓고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이런 마인드잖아. 근데 그 말을 나도 그 듣자마자 진짜 약간 뒷골 땡겼거든. 근데 오은영 선생님이 정확하게 자기가 마음에 콱 와서 박힌 말이 그 말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진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이분은 이제 애니어그램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그 애착 유형 중에 회피형 애착 유형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애착 유형에 대한 그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이제 사람 간의 그런 깊은 애착 관계를 맺는 그 유형인데 네. 그것도 알잖아요. 네, 어렸을 때 이제 형성되는 아주 어렸을 때 그 영유아기의 그쵸, 주 양육자와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관계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안정형이 있고 안정적인 건 그냥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애착 관계를 맺는 거에 별 그냥 문제가. 나도 믿고 남도 믿고 그치, 신뢰를 그치. 충분히 그냥 별일 없이도 구축할 수 있는. 그치. 그게 안정형이 있고 불안정형이 있는데 불안정형이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는데 문제가 있는데 뭐 거기 회피형이 있고 불안형이 있고 회피 불안형이 있고 뭐 이런 거 자료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근데 거기서 이제 회피형 이제 애착형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이랑 직접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9번이라고 해서 회피형인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제 동생도 극안정형이에요. 9번 중에서 그 모든 게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사실 영유아기에 진짜 주 양육자랑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9번 유형이 회피,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안정적이지 않을 때 애착 관계가 회피 쪽으로 가는 거가 되게 자연스럽지. 그쵸. 뭔가 이제 제곱이 된 거죠. 그치. 네. 그리고 회피형이 성격이 9번 유형이면 더 그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해야지 되나? 그런 6번이 불안을 만났을 때. 그렇지, 느낌. 그렇지. 그런 거야. 그래서 어디로 보거나 정말 쟤는 찐9번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은영 선생님은 그런 회피형이기 때문에 사람이랑,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그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멤버들이 아무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할 때까지 다른 멤버들 다 처음 듣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는 할머니는 다 돌아가시는 거잖아. 나만 할머니 돌아가시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하지만 할머니도 여러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키워주셨으니까. 그치, 할머니랑 애착 관계가 여러 가지고. 엄청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을 그쵸. 거란 말이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진우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된 거는 할머니가 이게 트리거가 된 거지. 할머니도 중요해. 근데 워낙에 진우가 그냥 스트레스를 9번이다 보니까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직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쌓아놓고 있는 타입이니까. 술 마시고. 그렇지. 그 친구는 내가 볼 때는 그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술 마시는 거밖에 없어. 전형적인 9번 자기보존이죠. 9번 자기보존들은 그냥 먹는 걸로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냥 지금까지 사실 아이돌 생활하면서 얼마나 쌓인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제 진우를 이제 팬으로서 본 바에 의하면 진우는 사실 데뷔할 때부터도 9번 치고 그렇게 해맑은 편은 아니거든요. 원래 예민한 걸 수도 있고 조금 우울한 데가 있었어. 원래부터. 지금도 그렇고. 걔가 이제 YG에서 연습생을 하면서 위너가 처음에 데뷔할 때 그 데뷔를 놓고 그 서바이벌을 했어.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서 데뷔를 하니까 막 엄청 데뷔도 힘들게 했어요. 연습생으로 있는 것 자체도 힘들었을 텐데. 근데 이제 진우가 얼굴 마담이잖아. 그래서 노래도 잘해요. 노래도 잘하고. 목소리도 너무 예쁘고. 그죠. 열심히 하고. 근데 막 그렇다고 막 진짜 막 절창이고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아이돌에는 당연히 얼굴 마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YG가 그 회사 특성상 회사마다 또 특성이 다 있잖아요. 제가 그거 분석한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YG가 회사 특성이 이게 SM 같은 경우는 노래 최고로 잘하지 않아도 예쁘고 잘생겨서 센터에 쓰는 애들을 무조건 이걸로 대우해주거든. 근데 YG가 안 그래. 그 외모 담당을 되게 박대한단 말이에요. YG가 원래 그래요. 지들도 얼굴 필요하니까 뽑아놨으면서 그렇게 개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 그 바닥에. 그래서 이제 진우가 엄청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야, 저 얼굴로 YG 가서 저 대접을 받고 있냐. 나 같으면 딴 데 가겠다. 딴 데 가도 얼마든지 데뷔할 수 있는데 실력도 있고. 근데 약간 그러니까 진우는 이거야. 내가 보면 걔가 이제 자기보존 1차라고 했잖아요. 성적표는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연예인으로서 끼가 막 넘치는 것도 사실 아니고 그냥 진우는 얼굴에 대한 자부심은 엄청나. 잘생겼어. 내가 너무 잘생겼고 노래도 사실 잘하고 음악도 좋아해. 그래서 나는 가수로 데뷔를 하기로 아이돌로 데뷔를 하기로 작정을 했어. 그리고 YG에서 데뷔하기로 작정을 했어. YG에 들어갔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때부터도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냥 딱 9번이야. 9번의 미덕 중에 하나는 존버죠. 그쵸, 존버지, 존버. 옆에서 뭐라고 하던 나를 갖다가 무슨 모욕을 주고 박대를 하던 내가 YG에서 데뷔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야. 끝까지 남아있는다. 진짜 딱 이 마인드였어. 사실 나이도 제일 많고 그때 데뷔할 때부터도 이게 나이가 많은데 간당간당하니까 더 그런 거야. 어리면 또 어리니까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갖 서러움을 다 받았어. 내가 봤을 때. 근데 내가 그때도 보면은 그냥 얘는 안 서러운 건 아닌데 그냥 다 참더라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위너도 사실 자기네들 처음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냥 다 묻어둔 거야. 스트레스가 사실 많아. 근데 이제 그게 할머니가 이제 자기 마음의 지주였던 거지.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게 이제 트리거가 돼가지고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사람들한테 좀 나누고 도움을 받고 그럴 생각을 안 했던 거지. 그래서 전형적인 9번 유형의 이제 문제고
그래도 오은영 선생님한테 이렇게 솔루션 받았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음.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사실. 그런 그치.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치. 뭔가 정말 작정을 한 거지. 그쵸. 그래서 잘 되고 솔루션 받았으니까 이제 본인의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좀 본질 내가 뭐 때문에 진짜 힘든지 안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단 말이야. 그거를 좀 돌아보고 잘 풀었으면 좋겠고 사실 술 먹는 거로 풀거든요. 내가 보면은 그 친구는. 근데 술을 좀 작작 먹었으면 좋겠어. 아니 술을 먹지 말라는 거 아니야. 나도 내가 술 좋아하는 사람이라 작작 먹었어. 술을 술 먹지 말라고 하면 난리 나요. 절대 장난 안 돼. 아니죠. 왜 술 먹지 말라고 했다고 화냈다 이렇게 그래.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아는 형님 나왔어요. 맞아요. 그거 보고 너무 제 동생 같아서 술이 이미 들어갔는데 술 좀 적당히 먹어 하면 진짜 분노가 말도 안 되는 분노가 막 나오고 여기 동생이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네, 9번 맞아요. 자기보존이어가지고. 너무 똑같아서 보면 물론 얼굴이 똑같진 않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동생을 조금 더 사랑했을 수도 있는데 네. 보면은 맨날 빡쳐거든요. 네. 이한이 오늘 똑같아! 너무 이러면서. 똑같아가지고 술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먹는 건 좋은데 이게 내가 왜 힘든지 모르고 눌러놓고 그러면 더 힘드니까 그거를 다 술로 풀게 되잖아. 이게 약간 좀 알코올릭 되게 쉬운 느낌인 완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동생도 스트레스 받을 때 뭐가 없거든요. 걔도 9번 1번에게 자기 보전 내향이에요. 맞아. 네. 걔도 내향이잖아. 완전 그거니까 이제 맨날 와서 술 마시는데 이게 술 마시는 게 그냥 맥주 한 캔 가볍게 마시는 게 아니라 진짜 생 소주를 사와서 그렇게 먹는 스트레스 받을 때 맨날. 그러니까 술이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취하고 싶고 그냥 자기의 시름이 조금 잊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 스트레스. 그게 사실 회피인 거잖아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맨날 술만 마시고 잊어버리는 걸 택하는 거니까. 근데 또 마시지 말라고 했다가 엄청 막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해결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이게 이번 증명이 된 거잖아. 그렇죠. 문제는 남아있으니까. 그치. 더 심해지죠, 사실. 맞아. 그래서 건강하게 해결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멤버로 넘어가서 이제 강승윤인데, 강승윤이 위너의 리더예요. 그래서 제일 어린데 리더이고, 강승윤은 사실 유명하니까 많이 아실 건데, 우리 강승윤은 일단 제가 사랑합니다. 우리부터. 우리 강승윤. 제 최애예요. 최애인가요? 그냥 저의 모든 아이돌 중에 지금 최애야. 거의 전체 랭킹 1위. 그럼요. 아무도 모르셨죠? 난 왜 말을 안 할까? 그니까. 이게 강승윤이 언제 데뷔했냐면 위너 전에 얘는 이제 슈퍼스타 K2 그러니까 2010년이야. 그럼 이게 10 몇 년 이게. 그거 근데 저 고등학교 때 본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알고 보니까 동갑이더라고요. 맞아. 또 동갑이야 둘이.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영혼의 친구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닮은 점이 8번 8번 사회적 본능이니까. 네, 닮은 점이 많아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되게 좋아했거든. 그랬는데 이 친구는 말한 것도 8번에 7번 날개고 근데 내가 그 친구 8번인 거는 뭐 당연히 수수께 할 때부터 알았어요. 엄청 노래도 잘하지만 되게 당돌한 캐릭터로 근데 유명했거든. 그냥 8번 같아요. 누가 봐도. 그치, 누가 봐도 헷갈리지 8번이잖아. 그치. 박재범도 누가 봐도 그냥 8번이듯이. 맞아. 네. 8번인데 그거는 알았는데 이제 그 하위 유형 본능적 변형에 대해서는 내가 그때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완전 볼수록 너무 사회적 본능인 거야. 8번 사회적 본능이면은 진짜 타고난 리더죠. 리더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실제로 위너에서 리더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내가 장승현 얼마나 좋아하냐면 약간 여기서 덕밍아웃을 내가 위너 앨범이나 이런 거 있는 건 당연하고 굿즈 이런 건 당연하고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강승현 사인도 있는데 심지어 어느 거에서 왔니 책에 사인 받았어. 언제? 이게 이런 게 있으면 자랑을 해야지.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몰라. 왜 혼자만 봐. 내가 직접 받은 건 아니기는 한데 나는 어차피 저 연예인 사인 모으고 이러지 않거든. 그거 받아서 뭐해요. 근데 이거 봐. 김연경 작가님. 여기로. 이렇게 내가 아는 친구가 메이크업 하는 친구 있어가지고 받아다 줬는데 강승현이 이거 썼는지 기억도 못하겠지만 저의 보물이랍니다. 사인도 받았고 지금 자랑하려고 여기 인증이야. 자랑이라기보다 왜냐면 내가 원래 팬이었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서 그리고 여러분 이 직업의 세계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이거 홀랜드
독서검사 있죠. 그거에 대한 책이에요, 학생들. 근데 그거 보면은 뭐 예술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직업군이지, 말하자면. 거기에 내가 인터뷰를 해서 제가 여기 나온 적이 있어요. 제 인터뷰 기사가 여기 실린 적이 있어요. 작가 대표로. 여기서도 설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여기다 강승윤, 강승윤 씨를 좋아합니다. 그 Q&A에서 민호의 노래를 좋아, 그중 강승윤 씨를 좋아합니다. 강승윤 씨는 연기도 잘하니까 나중에 제 소설이 드라마나 영화가 되면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안찬 소설가의 그래. 인터뷰를 하시고 이런 것도 제가 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증거물로 가져와서 이거 2015년에 나온 거야. 이게 약간 그거죠. 잠시 코인을 살려고 그렇지. 팔짝이는 게 아니라 아니지. 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다. 진짜 내가 이제 와서 강승윤 이렇게 털게 되다니. 그 8번 남자 덕후 그치. 있잖아요. 맞아요. 8번, 4번? 사회적 본능을 좋아하죠. 제가 사회적 본능이기도 하고, 저는 사실 8번 남자 다 좋아하는데 약간 성적 본능 너무 뿜뿜인 8번만 조금 부담. 내가 성적 본능 너무 낮다 보니까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건 사회적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박정훈 씨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하여튼 그랬는데 내가 이 친구가 사회적 본능인 거를 어디서 알았냐 하면, 얘가 이제 슈퍼스타 K에서 사실 그때 엄청 떴어요. 그 본능적으로 때문에. 아직도 그거를 넘을 만한 히트곡이 안 나온 게 문제인데, 그 노래로 뜨고 그랬는데 얘가 사실 바로 솔로로 데뷔했어도 아무 뭐가 없는 그런 애인데 YG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럼 YG 들어가면 연습생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 그리고 진짜 그 이후에도 막 4년이나 있다가 데뷔를 했고, 그래서 내가 얘는 진짜 도전을 즐기는 친구구나. 얼마든지 그냥 바로 쉽게 데뷔할 수 있는데 굳이 YG에 가서, 그때는 YG가 최고였어. 지금은 망조가 들었지만.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고 민호가 데뷔를 했잖아. 그런데 그것도 그거고 도전을 즐기는 것도 즐기는 거 8번이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친구는 그룹이 좋아. 본인이. 정말 너무 사회적 본능이라 그룹 생활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형들 너무 좋아하고, 혼자 하는 것보다 그룹을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민호도 여기서 강승윤은 민호가 막 엄청 잘 된 그룹도 아니고, 아직도 왜 얼마 전에 나와서 얘기했거든? 위너의 강승윤이라고 얘기 안 하고 본능적으로 강승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위너가 싫어서가 아니라 위너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 본능적으로는 다 알아도. 그래서 사실 재계약 끝났을 때 강승윤은 솔로로 하면은 더 좋을 수도 있어. 얘가 손해볼 건 없어, 사실은. 근데 위너가 재계약을 하는 거에 강승윤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고, 적극적으로 나는 계속 위너 하고 싶다고 해서 다른 멤버들도 다 이렇게 좀 리드해서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런 그룹 생활 자체를 원래 좋아하는 친구고, 자기보존 그러니까 사회적 본능 1차고 두 번째 자기보존인데, 성적 본능은 낮아. 얘가 보면. 딱 봐도 낮아요. 아니 근데 장수는 성적 본능 낮다고 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못 믿어. 그 약간 본능적으로 때문에 아니에요? 맞아. 왜냐면 걔가 얼굴은 약간 조금 약간 새끼 인상이고, 그리고 사실 끼가 많은 건 맞고, 근데 그 끼는 아니야. 맞아. 그리고 본능적으로란 노래가 사실 되게 성적 본능 노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윤종신 노래니까. 윤종신은 성적 본능 높지. 노래들이 얼마나 촉촉합니까? 촉촉. 그리고 얘가 목소리도 되게 허스키하고 좀. 맞아요. 너무 잘 맞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걔 성적 본능 높은 줄 아는데 사실 되게 낮아. 그게 또 강승윤의 좀 문제야. 그러니까 강승윤 뭐든지 다 잘하거든요. 노래도 잘해, 연기도 잘해, 운동도 잘해. 애가 되게 활달하고 욕심도 많고 성격도 좋고, 사실 깔 게 없어. 그건 다 인정해.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인기가 솔직히 폭발적이진 않아. 이게 성적 본능이라는 게 진짜 연예인한테 되게 중요한 건데, 무섭죠. 그게 별거 없어도 성적 본능 높은 사람들이 그 인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못생겨도 그치. 성적 본능 높으면 누군가 되게 좋아해주더라고요. 끼 때문에. 맞아. 그 매력이 있어. 그래서 성적 본능이 무엇이냐에 그거를 이제 다시 얘기를 하자면, 뭐 여러 차례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연예인으로 보자면은 그게 막 꼭 어떤 이성에 대한 관심이나 나의 어떤 성적인 매력이나 이런 거를 과시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 성적 본능은 결국에는 이게 미치는 거야. 그냥 그 순간에 미친 듯이 맞아. 몰입하고, 맞아. 그냥 내일 없는 사람처럼 맞아. 네, 불사르는 거죠. 그래서 성적 본능 높은 애들은 그 미치는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노래할 때나 뭘 할 때나 이렇게 정말 도른 눈깔이라고. 저 도르는
돌아버리라고 해요. 좀 말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돌은 그게 네, 있는데 돌아버리는. 그게 사람을 확 홀리는 그게 있어요. 그쵸. 그 약간 그게 그 자기의 능력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 잠재력을 한 200%로 그 순간적으로 그치. 빵 끌어올리는 느낌? 정말 불사르는 거지. 네, 맞아요. 그 이후에 제가 될지라도. 맞아요. 다음 죽어도 된다. 오늘은 불타야 한다. 그치. 그런 게, 그러니까 성적 본능이 낮은 사람, 내가 성적 본능이 낮으니까 알잖아. 성적 본능이 낮은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되게 맨정신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술을 먹고 흥을 부려도 그거랑은 달라. 그 성적 맞아요. 본능의 미치기랑 그 달라요. 느낌이 달라. 그래서 강수영 성적 본능 되게 낮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게 강수영의 그 자작곡들을 보면 본능적으로는 자작곡이 아니잖아. 자작곡 너무 귀여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강승희는 노래도 다 본인이 하거든요. 프로듀싱을 솔로 앨범들을 노래를 들어보면은 내가 들어보라고 줬거든. 너무 저는 원래 가사를 잘 안 듣고 노래 잘 아이돌 노래 잘 안 듣기는 하는데 가사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성적 본능 없는 그 가사다. 드라이해요, 굉장히. 네,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진짜 찐덕찐덕하게 레드가 사랑을 했어요. 그럼 진짜 막 뭐 볼장 못 볼장 다 성적 보고 본능의 그거. 네, 그 찐 텐션 나 너 없으면 죽어버릴 거야 그런 텐션이 아니라 딱 진짜 너무 팔면 사회적 본능스러운 거예요. 저는 동족인데 그치. 저는 그래도 성분이 되게 높으니까. 그렇지. 얘는 성분이 그래도 높지. 그러니까 뭔가 더 나가야 되는데 조금 더 섹시해도 되는데. 딱 귀엽게 빵 하고 끝나는 느낌? 맞아. 저는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데 캡틴 그 가사 너무 웃겨가지고 맞아. 제 최애곡 캡틴. 딱 정말 8번 사회적 본능이 사랑 노래를 하면 요렇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캡틴 뭐야? 이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뭔가 남자가 너는 나의 대장이야 하기가 좀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했던 건 이런 얘기. 최대의 사랑 표현이지. 그쵸. 8번 사회적 본능이. 8번 사회적 본능이. 내 인생의 캡틴 자리를 너에게 준다는 것만큼의 사랑 표현이 내가 없는 거야. 선장이고 막 너무 좋잖아. 근데 뭐 이게 그렇게 잘 먹히는 코드는 아니야. 성적 본능이 아니거든. 그게 또 강승은의 매력이기도 하면서 뭐 좀 한계이기도 하면서 그래요. 근데 아무튼 간에 저는 좋아한다는 거. 좀 좋아한다는 얘기 여기까지. 강승은 캐릭터를 얘기한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8번 사회적 본능인데 8번 사회적 본능이 여규형이란 말이야. 드디어 여규형. 드디어 이제 여규형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은비도 마침 8번 사회적 본능이어가지고 너무 공감을 많이 하는 거야. 영혼의 친구. 아주 강승희한테 반했는데 영혼의 친구. 반한 게 약간 유사 연애가 아니라 유사 우정. 우정. 혼자 친구 먹었어. 맞아. 혼자. 너의 세계의 대왕이 되어라. 난 나의 세계의 대왕이 되겠다. 언제 대왕 대 대왕으로 만나잖아 이런. 8번 사회적 본능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어째서 여규형인지 한번 이제 이론적으로 한번 파볼게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오은영 선생님한테 이제 분석을 받았는지 그것도 비교를 한번 해서 볼게요. 8번 사회적 본능. 타인과 강력한 유대감을 통해 자신의 힘을 확인한다. 시험을 거쳐 단련되고 엄선된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고 싶어한다. 완벽한 의리와 우정을 추구하므로 배신감이 들면 참지 못한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8번의 본성과 공동체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는 사회적 본능이 충돌해 내면의 갈등을 일으킨다. 불건강한 상태에서는 타인들에게 거부당하고 배신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반사회적이 되며 무모하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여규형이라는 게 그 유형의 어떤 고착에서 나오는 본성이랑 이 사회적 본능이라면 요 가치를 추구하면서 나오는 그런 패턴이랑 잘 안 맞는 거야. 충돌하는 거지.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면의 갈등이 많거나 아니면 그 유형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본인이나 타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8번 사회적 본능은 내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실 전형적인 리더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리더상이라 남들이 봤을 때 사회적 본능 높다고 해서 8번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사실 많진 않아. 그냥 내면의 착각일 뿐. 착각이라기보다 내가 갈등이야. 갈등. 왜냐하면은 사실은 8번의 본성이 그거잖아요. 나의 힘, 나의 영역, 나의 욕구를
끝까지 이제 정말 그 한계선까지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8번은 자기 맘대로 해야 뭐든지 직성이 풀리는. 그쵸. 해야 되는데 자꾸 어. 친구 눈치 봐야 되고 이 공동체에서 역할해야 되고 그치. 하면은 그게 당연히 압력이 있으니까 마음이 어지럽죠.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맘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사회적 본능 높으면 남들 눈치 보고 남들한테 맞추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충돌을 해요. 그쵸. 그래서 8번 사회적 본능은 갈등이 내면에 사실 되게 많아. 그렇지만 그래서 누구보다도 리더를 잘 할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은 이 8번 사회적 본능 보고 어떻게 저기다 심금을 울리는 역시 나는 그러니까 원피스 찍듯이 너네 친구가 되라. 원피스 그 만화 있잖아요. 네. 그게 약간 모험하는 만화, 그러니까 물론 원피스의 그 루피 대장 9번, 걔는 9번이기는 한데 그 모험을 찍기 딱 좋은 아, 거. 그쵸. 왜 이렇게 모험을 하려고 그래요?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친구들 모아서 조용히 놀겠다 이게 아니라 거친 세상 헤쳐나가서 막 문제를 항해를 정복해야 돼. 항해를 하고 막 다 각자 막 다 잘 음. 나가야 되고 그래야죠. 기왕 사는 거 가만히 있으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가만히 사는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막 여기서 시험을 거쳐 단련되고 엄선된 진정한 친구들의 제 밑줄을 서놨거든요. 여기가 좀 확 와닿았던 게 이걸 주변에 제 동생도 그러고 제 친구들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딱 그 약간 누구를 보면 제가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고 있으면 네 바구니에 이렇게 똑 따서 넣는 느낌이라는 엄선된 애를 네, 이제 수집하는 이렇게 따서 거지. 넣고 근데 그 중에서 또 친한 애들은 또 따로 있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게 뭐 동생도 저한테 왜 친구를 뭐 그렇게 사귀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냥 자기 버전이니까 이게 신기한 거죠. 네. 근데 목적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함께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고 싶어한다. 이 험난한 세상 혼자 살기 얼마나 두렵고 심심합니까? 그래서 열심히 뭔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이렇게 모아다가. 근데 이거는 8번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적 본능 높은 사람들이 친구를 좀 이런 식으로 사겨. 그래서 그게 우리는 그거 되게 진정한 우정이 이게 진정한 우정이지. 그쵸.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약간 그냥 같은 동네에서 자랐다고 친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치. 나랑 얘와 대화도 맞아야 되고 같이 보는 방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를 성장시켜야 되고. 네, 맞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사회적 본능 안 높은 사람들은 이거 되게 계산적인 우정이라고 생각하고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맞아. 그게 있더라고요. 왜 친구를 어렸을 때부터 한 번 친구면은 평생 의리 지키는 거지 왜 친구를 급을 나눠가지고 이제 내가 네 급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멀리하니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사회적 본능들은 그게 가치거든. 내 가치야. 그 친구가 내 정체성이랑 되게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그런 지평을 넓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보지 않았어도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고 나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친구 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찐친 가능. 어제 만나도 찐친 가능. 그렇지. 근데 이제 또 8번 유형은 더 도전 정신이 워낙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8번들이 사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되는데 남들한테 맞추는 게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도 저 세계 다 높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도 다 해야 되는데 사회적 본능이 또 1차니까 갈등이 많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거를 강승윤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은 이제 그 강승윤의 성격을 그걸 분석을 하셨잖아요. 오은영 선생님이.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되게 성취지향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지향적이고 세 번째는 도전을 즐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편안하게 있는 것보다는 더 이렇게 고난이 있는 상황을 좋아한다. 되게 정확하게 분석을 한 거잖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한 거를. 그쵸. 근데 봐봐라. 성취지향적인 거랑 관계지향적인 거는 사실은 좀 상충하는 거예요. 상충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서 처음에 제일 박수를 쳤던 게 뭐냐면 그 이승훈이라는 멤버가 이제 또 한 명 있는데 이승훈이랑 강승윤이 둘 다 8번이란 말이야. 그랬는데 처음부터 오은영 선생님이 두 명의 여기서 멤버 이 두 명의 성향이 되게 비슷한 걸로 나왔다. 누군지 맞춰봐라 이랬는데 그게
얘네들은 잘 못 맞췄는데 그게 강승윤이랑 이승훈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무릎을 쳤지. 둘이 8번이거든. 8번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둘이 되게 날개도 다르고, 그러니까 강승윤은 7번 날개 사회적 본능이고 이승훈 9번 날개 성적 본능이거든요. 좀 이따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르지만 사실은 중심이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같은 걸로 나왔잖아. 근데 둘이 똑같이 지적을 한 게 오은영 선생님이 성취지향적이다. 그게 8번인 거잖아. 근데 8번 성적 본능이면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렇지. 성취하라고 태어난 애들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성적 본능은 여기형이 아니니까 그냥 얘는 내가 성취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승우는, 강승윤은 성취 지향적인데 관계 지향적인 거야. 이게 좀 다른 게 성취지향적이면 그게 사실 결과고 그래도 현실적인 멤버 이렇게 얘기를 그치. 하셨잖아요. 이승훈이 맞아. 왜냐면 성취는 객관적인 뭔가 목표가 있으면 그걸 이루는 거니까 눈으로 가시적이고 그러니까 더 현실적이 될 수밖에 없고 결과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관계는 또 아니잖아요. 관계는 조금 더 과정이 중요하고 뭔가 다른 뭔가 그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추구를 해야 하다 보니까 이걸 두 개를 동시에 하면 항상 갈등이 생기죠. 지금 내가 얘네한테 좀 쓴소리를 해서 푸시하면은 결과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는데, 또 관계를 좋게 하려면 그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 그러면서도 이제 강수인이 거기서 자기 고민이라고 한 게 뭐냐면은, 본인이 너무 이제 남들의 평가나 그런 걸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댓글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찾아보고, 혹시 이 방송도 보시려나? 봤으면 좋겠기도 하고, 사인 보여야 돼. 아니요. 그런 거보다도 진짜 뭐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근데 하여튼 그거를 자기가 너무 보고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그게 이제 고민이라고 한 건데, 근데 내가 보면 그러니까 8번 사회적 본능들이 근데 거기서 그거를 그렇다고 다 따를 것도 아닌데. 그쵸. 일일이 신경 쓰이는 거야. 쓰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저도 주변 신경 많이 쓴다는 피드백을 가끔 받아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진짜 많이 써. 안 그럴 것 같은 생각보다 쓴다. 근데 뭐 그래도 사실 제 맘대로 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강수는 똑같이 얘기하잖아. 제가 그렇다고 그걸 따르는 건 아닌데. 이거 왜 얘기했지? 남들 눈을 생각보다 그러니까 말은 되게 자기 마음대로 할 것처럼 세게 하거든, 평소에. 근데 다 듣고 스트레스는 받는 거 마음속에 있어요. 계속 그게 남아있는 거죠, 뇌리에. 하지만 하면서 그니까 갈등인 거예요. 이게 아예 안 들어버리면 되는데 듣고 신경이 쓰이는 상태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울면서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도 강수현이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근데 자기는 그렇게 자기가 남들의 의견에 신경을 쓰는 게 자기의 지평을 넓혀줬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한대. 물론 스트레스가 되긴 됐겠지만, 근데 그게 딱 8번 사회적 본능의 마인드야. 내가 그걸 휘둘리지는 않겠지만 내가 그만큼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여러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고 또 내 세계가 그만큼 넓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내가 보면 그것도 약간 8번 사회적 본능들한테 그것마저 도전인 거야. 그쵸. 남의 마음을 맞추겠다는 것까지 도전이야. 그거 자기 확장이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심지어 더 분할계니까 어디까지 포용할 수 있는지 보자라는 좀 그런 것도 있고. 넓히는 거 좋죠. 그래서 은근히 말도 안 되는 애들 되게 잘 맞춰줘요. 내가 보면은 걔 힘들고 걔 욕하면서 되게 맞추는 거야, 걔네를. 그죠? 네, 그쵸. 그리고 일단 여기 딱 있으니까, 내 친구니까, 여기 뭐, 오히려 배신감 안 되잖아요. 배신할 수 없고, 함께 이 험난한 세상 헤쳐가야 되니까, 그만큼 장점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뭐 사회적 본능 높고, 저 워낙에 8번 좋아하는데, 내가 그 8번 사회적 본능 높은 친구들이랑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내가 보면은, 내가 되게 지치는 점은 뭐냐 하면, 이제, 8번들이 막 다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쟤는 이미 제껴야 돼. 나 같으면 벌써 제꼈어. 그러니까 막 제끼는 게 진짜 손자 너랑 안 놀아 이게 아니라 쟤랑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제는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을 만큼 달라졌어. 내가 볼 때는. 근데 그거를 8번도 내가 얘기하면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되게 불필요할 만큼 얘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끌고 가려는 그게 있어. 맞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왜 그 배로 막 항해한다고 했을 때 배에서 쟤를 이렇게 빵 걷어 차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맞아. 너 가! 죽어!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죽고 걔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 그래도 뭔가
마음을 애초에 얘랑 친구할 때 먹은 거죠. 얘랑 나는 끝까지 간다.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것이다 했는데 이 험난한 세상에 쟤만 뻥 하고 이제 차내는 느낌이어서 오히려 더 그 정리를 잘 못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8번들이 또 이게 되게 그 8번 특유의 그 오지랖이 있거든요. 네. 사람 챙기려는 그것도 있고 왜냐면 내가 그것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는 8번을 많이 보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되게 많이 해. 그것도 내가 얼마나 또 5번들은 칼같이 잘 쳐내. 쳐내시옵소서 나한테. 옆에서 제발 쳐내시옵소서. 쟤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이제 그런 측은지심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강수민은 인정했거든. 약간 그래 니들이 나한테 어떤 요구를 하든지 내가 한번 다 맞춰보마라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남들한테 맞추기 싫다는 게 8번의 본성이지만 사회적 본능으로 그게 가면은 니네가 나한테 되게 무리한 요구를 해도 내가 그걸 맞춰보마. 모순된 요구를 해도 내가 그걸 최대한 맞춰보마. 그것마저 도전인 거야. 8번의 도전인 거야. 그쵸. 네, 여기까지 갔다. 그래서 참 기억이 남아드는구나. 그리고 애초에 그거 고민인 것 자체가 사실 다른 연예인들 댓글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맞아. 분명히 보는 사람들도 있고 스트레스 다들 받을 텐데 그게 고민인 데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또 있고 그게 에고가 세니까 그게 고민인 거거든요. 맞아. 저도 뭐 맞아. 거기서도 에고 세다고 했어 강수민. 맞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앞으로 나가고 싶은 그 8번의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자꾸 누가 막거나 방해하는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자아 확장이고 좋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그 막는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순간적으로 갈등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근데 그거를 8번 사회적 본능이니까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6번 사회적 본능이었으면 그렇게까지 거기에 대해서 막 내가 고민일 정도로 스트레스는 아니었을 것이고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이게 8번이니까 더 그 문제점이라고 크게 와닿지 않았을까. 물론 건강하셔서 그게 유일한 고민이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래요. 그래서 강승희는 제가 뭐 팬으로서도 그렇지만 그냥 쭉 봤을 때 되게 사실 건강해요. 원래가 해맑고 자신감도 높고 거기서도 진짜 오은영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 대한 기준이 높은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포기하기 싫은, 그리고 난 할 수 있다는 그. 맞아. 사실 그거야. 그때도 막 근자감이라고. 근자감이지. 약간 5번 같으면 걔네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 능력 밖이야 더 이상은 판단되면은 딱 버리는 건데. 이게 저 저번에도 똑같은 얘기 들었잖아요. 그거 근자감이라고. 근데 되게 오기 생기는. 오기를 딱 이렇게 하면은. 맞아. 딱 이게, 아니야, 난 더 할 수 있어. 난 더 클 수 있어. 약간 이 도전의식이 그런 식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다가 이제 또 박살 나고 오면은 이제 또 제가 또. 술 먹고 같이 하면서. 다시 얘기해드리고. 조금씩 그죠, 1mm씩. 그래서 7번 사회적 본능 여기형에 대해서 이제 강수민의 예로 살펴봤고요. 근데 이제 같은 8번이 있다고 했잖아. 네. 그래서 여러분, 이승우는, 민호 안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모르셨을 것 같은데, 이 둘을 비교해서 보면 진짜 재밌어요. 얘는 많이 나오니까 보세요. 맞아. 왜냐하면 이게 약간 강백호 서태웅처럼 강백호 서태웅이 왜 같은 8번이지만 다르죠. 7번 날개의 성적 본능, 9번 날개 자기보도 이래가지고 너무 상반된 걸 보여주잖아. 얘네도 그렇게 8번인데 진짜 7번 날개 사회적 본능, 9번 날개 성적 본능 이래가지고 같고 다른 면들이 되게 잘 보여서 되게 재밌는데 이 이승훈이라는 친구는 진짜 성적 본능 1차고 내가 볼 때는 성자인 것 같아. 사회적 본능 오히려 안 사회적 좋고 본능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다르고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 8번 성적 본능은요 여러분 성적 본능의 그 끝판왕? 그렇지 미치는 느낌에다가 거기다가 8번이야 끝까지 가야지 되니까 정말 이승우는 그나마 9번 날개라 그래도 부드러워 7번 날개였으면 완전 그냥 강백호지 그거는 그나마 9번 날개라 그래도 좀 얘는 끈기가 좀 있고 오히려 강승윤이 되게 좀 승질이 급하고 되게 좀 기복이 좀 심하고 좀 그런 편이고 얘는 좀 꾸준한 데가 있는데 외향이기도 하고 그렇지 강승윤은 외향이고 얘는 좀 내향이더라고요 이승우는 외향 아닌 것 같아요. 외향은 아닌 것 같았어. 그래서 얘가 이승훈이 진짜 욕심이 많고 정말 딱 8번 성적 본능에 정말 의욕이 뿜뿜하고 거기서 오은영 선생님이 뭐라고 분석하셨냐면 성취지향적이고 되게 건강한 공격성이 있다. 자기가 할 말은 해야지 되는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욕심이 많거든요. 의욕이 많고 거기서도 자기는 성취감이 인생의 1순위고 돈보다도 그게 중요하다. 항상 목표를 놓고 성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성적 본능. 그렇지. 근데 얘가 이제 한계가 좀 있다면 사실 저 이승훈이 되게 저는 이승훈 되게 차예요. 역시 난 8번 남자 8번 남자. 8번 덕후 8번 그러니까 8번 덕후. 근데 그 친구가 춤을 되게 잘 춰요. 그러니까 거기 위너는 그 안무를 다 이승훈이 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랬고 춤을 정말 잘 추고 되게 에너지가 뿜뿜한데 아무래도 이게 노래가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얘들 워낙에 욕심이 많아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좀 목소리 자체가 원래 좀 별로 안 좋아. 하이톤. 목소리 자체가. 그래서 그게 조금 한계가 있어서 얘가 자기 욕심만큼 그 성취를 못했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지. 승훈이는 굴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게 매력이죠. 그게 매력이야. 그리고 애가 진짜 꾸준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나오면은 얘는 뭐라도 하려고 해요. 예전부터도 예능 같은 데 나오면은 정말 뭐 약간 무리수를 둬서라도 예능에 나왔으면 웃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도 위너가 이제 다 제대하고 나서 되게 오랫동안 공백이 있다가 이제 막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서 뭐 새로 유행하는 거 뭐를 해야지 이게 위너를 더 알릴 수 있고 먹힐 수 있을까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가만히를 못 있는 애야.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8번 성적 본능들이 여기형은 아닌데 살짝 3번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이승훈 말고도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 왜냐하면은 이게 성적 본능이다 보니까 자기의 그 이미지나 매력을 되게 중요시하고 좀 결과를 중요시하잖아. 성취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약간 3번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근데 8번이지. 왜냐하면은 3번이라기에는 지나쳐. 보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아슬아슬해. 저도 약간 8번 그 성분 1차는 아니지만 그 성분 높으니까 보면은 되게 대리 수치감 많이 느끼거든요. 8번 성분들이 이제 그 조절 못하고 폭주할 때 그 수치스러운 그게 좀 있어요. 왜냐면 그게 뭔지 너무 잘하니까. 저도 어디 가서 이제 뭔가 이렇게 과하게 한번 딱 했다가 맞다. 나 사회적 본능인데. 네, 그게 딱 보여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은 요즘 먹히는 트렌드예요. 그래? 그렇지 않아요? 좀 뭔가 유튜브로 너무 뭐라도 해야지 진짜 요즘에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게 당연히 노력이 되고 인정되고 관종직 해야지 되지 요즘에는. 관종직 자체가 그냥 하나의 테마가 돼버려서 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종직을 해. 맞아. 그러니까 내가 널 위해서 지금 내가 열심히 서비스를 하고 있어라는 그 마인드? 예능인 마인드. 끊임없이 계속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좀 착한 척 하기는 그런 느낌을 요즘은 좀 위선적이니까 좀 미국스러워지는 맞아. 맞네. 네, 좀 그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보면은 얘가 물론 3번들도 생각보다 항상 그렇게 조절을 잘하는 건 아니긴 아니야. 걔네들 기분 봐라. 그렇긴 한데 얘 너무 달라. 그냥 막 나오는 거 막 던지다가 막 나와. 그래서 사실은 이승훈이 그래가지고 좀 생각보다 얘가 그렇게 안 유명해서 그렇지 아직까지 좀 나름 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좀 있었어요. 팬들은 알긴 알거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게 승훈이의 매력인데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래서 강승윤이 리더고 얘가 또 사회적 본능이죠. 그러니까 맨날 조마조마한 거야. 형이지. 또 형이거든. 막내라 다행이다. 그렇지. 그래서 막내라 보면은 그런 거 같아. 막내라 귀여움 받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승훈 실세라고 막 그러거든요, 팬들이. 왜냐하면은 나이도 물론 김진우가 제일 많지만 김진우 9번이니까. 가만히 키하고 어르신이 뭘 하시겠어요? 술이나 드시겠지. 가끔 화내시고. 근데 이제 이승훈이 워낙에 이제 나대고 욕심이 많은 걸 아니까. 근데 또 8번들끼리는 그래서 내가 보면 둘이 비슷하니까 뭐 친하지 않냐고 그쪽 상담소에서 그랬는데 생각보다 둘이는 내가 볼 때 그렇게 잘 맞지는 않아. 죽이 그렇게 잘 맞는 건 아니야. 왜냐면 부딪혀. 둘 다 세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8번들끼리는 서로 이게 인정하는 게 합의가 되면은 딱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 리더하고 의견 내가 줄게. 내가 그 형이고 내가 실세고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사회적 본능, 성적 본능은 사실 이거는 그분들이 모르셔도 이게 딱 벌써 나눠지는 게 역할이 딱 나눠지는 게 있어. 그래서 그냥 여기는 실세 형님 하시고 여기는 리더, 귀여운 막내 리더 하시고 그게 약간 나름 서열 나눠 먹기잖아요. 둘 다 서열 1위지만 맞아.
너는 뒤에서 하고 나는 앞에서 리더 할게. 그게 합의가 돼야 역시 팔번들은 잘 지낼 수 있어. 역시 팔분이 아니구나. 맞아. 그렇게 해서 되게 잘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평화롭게 지낼 수 있고 내가 보면 강승윤이랑 잘 맞는 건 진우야. 너무 그 둘 조합이 저랑 제 동생 같아가지고 그때 내가 최근에 그 둘이서 국민 영수증이라는 프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봤는데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은비한테 그 영상 보내면서 야 너랑 한영이랑 똑같아 이런 거야. 내가 볼 때는 사회적 분은 특히 사자면은 인생의 궁극적인 로망이 친구들 모아서 놀 수 있는 아지트를 짓는 거거든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거기서 보니까 강수윤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왜냐면 이제 국민영수증에 돈 모아서 뭐 하고 싶냐 이제 그런 걸 물어보거든. 근데 이제 김진우는 그냥 휴양지에다가 자기 집 갖고 싶은데 거기서 그러면은 거기 게스트룸도 있냐 그러니까 단호하게 굳이 맞아. 여기서 진짜 저 발작 버튼 눌려가지고 진짜 동생이 맨날 굳이 9번 특징인가요? 좀 9번 분들 제보해주세요. 9번이랑 5번들이 굳이라는 말 잘해. 굳이 진짜 맛있어. 굳이 그냥 넌 태어났으니까 사는구나. 굳이 그치. 죽을 순 없으니. 그래서 그때 그거 보고서는 아지트 보고서는 이제 또 너무 니만 내 마음인 거야. 근데 거기서 더 웃긴 게 뭐였냐면 그 얘기 하니까 그런 얘기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막 강승윤이 막 신나가지고 막 그 벌려놓은 거 얘기하면 옆에서 김진우가 한숨 푹푹 쉬고 한심한 거지. 한심 진짜 찐으로 한심한 거지. 저는 그렇게 저를 한심해요. 지가 뭔데? 그 표정도 너무 동생.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송은이가 MC거든요. 송은이가 완전 사회적 본능이죠. 여러분 송은이 아시잖아요. 송은이 6번에 7번 날개고 사회적 본능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사회적 본능 높으니까 그 옛날부터 그 동료 개그우먼들 다 모아가지고 맞아. 방송사 세우고 사실 새 시대를 열었잖아요, 송은이가. 그러니까 얘가 강승이 그런 얘기하니까 송은이가 너무 공감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완전 이렇게 몸 돌려 앉아가지고 니맘 내맘 막 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내가 그냥 진짜 이모 같아서 이뻐서 그래. 근데 그게 그냥 우리 마음이야. 맞아, 사회적 본능 마음이에요. 그냥 유사 우정인 거지. 맞아. 그래서 그때 영혼의 친구다. 진짜 영혼의 친구. 그거 보고 다짐했어. 내 영혼의 친구구나. 옆에서 내 맘대로. 김숙이 되게 또 이러는데 내가 볼 때 김숙도 6번 같은데 김숙은 성인 것 같고 성자? 하여튼 그렇게 사본이 높진 않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좀 저 언니 덕분에 뭐가 되는 건 맞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좀 걱정되는 거지. 저렇게 살다가 그치. 또 어떻게 또 될까봐 걱정인 거지. 근데 이제 또 그래도 9번 자기 보존들은 막 걱정이라기보다는 걱정 아니에요. 걱정 안 해요. 내일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냥 그럴 수 있지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둘이 잘 맞아. 내가 보면은. 편하죠. 맨날 비비잖아요, 가서. 그치. 여기서는 그냥 그러니까 강수윤이는 막 자기 이렇게 하는데 이 형이 그냥 왜냐면 웬만한 건 하자는 대로 해주잖아. 그게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치. 그냥 내가 뭔 소리를 하든지 그래 들어주고 같이 술 먹어주고. 맞아. 이거죠. 그 시나리오 세웠어. 내가 뭐 먹고 싶으면 가자고 해줄 때 메뉴에 토달지 않고 그래 하고 나오는. 물론 계산은 내가 해야겠지만. 그렇지. 계산은 또 이제 8번이 내가 가자고 했으니까. 근데 그러고 또 2차 가자 하면은 그래 하고 또 와서 내가 먹고 싶으면 같이 먹어주고. 그럼 나 또 신나서 이제 막 하고 같이 술 마시고. 그리고 또 빼지 않잖아요. 그분들 술 빼지 않은. 그럼 먹고 싶지. 사진 되는데 더군다나. 그니까. 그렇게 또 2차 사고 3차 사고 돈은 엄청나게 많이 썼지만 어쨌든 나도 해피하고 쟤도 해피하게 그치. 집에 갈 수 있다. 혼자 먹으면 또 재미없으니까. 나는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둘이 잘 맞는 게 그래서 그 8번, 9번인 것도 있고 그리고 둘 다 성적 본능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드라이함? 성적 본능 낮은 사람들끼리는 이제 그런 어떤 지금 목표, 당장 그런 아이돌이나 연예인으로서 이렇게 성취해야 되는 욕심보다도 좀 즐겁게 지내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텐션이 맞는 거야. 왜냐하면 성적 본능 높은 애랑 또 있으면은 항상 그들의 텐션이 있거든요. 그게 좀 안 맞아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명 송민호가 이제 또 성적 본능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